오늘 영상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로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는지 충격적인 역사의 실체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미국 CNN도 보도한 그 놀라운 진실, 과연 그 속에는 어떤 비밀과 운명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이 충격적인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밝혀낼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제 카메라를 케이스에 넣으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제 이름은 엘리자 스톤이고 저는 미국에서 온 비디오 저널리스트예요. 저는 실제 사람들과 실제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요. 제 가족이 큰 할리우드 영화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저는 제 자신의 길을 만들고 싶었어요. 정말로 한국까지 가는 것이 확실해, 엘리자? 엄마가 따뜻한 핫초코 한 잔을 건네면서 물으셨어요. 그녀의 눈빛은 걱정스러워 보였었죠. 그냥 몇 개의 옛날 노래를 녹음하기 위해 그렇게 먼 곳까지 가는 거야. 저는 장비 가방에 지퍼를 닫고 엄마에게서 컵을 받았어요. 이건 그냥 아무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엄마. 한국 전쟁의 이 소리들은 사라져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것들이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보존해야 해요. 하지만 이런 자신감 있는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함을 느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낯설고 먼 곳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정말로 알고 있는 게 뭐였을까요? 그저 역사 수업에서 배웠던 오래전에 일어났던 전쟁에 관한 지루한 사실들 몇 개뿐이었죠. 아마도 미국에 머물면서 여기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모든 것을 더 잘 이해하는 곳에서요. 괜찮을 거예요. 저는 용감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면서 말했어요. 그냥 또 다른 과제일 뿐이에요. 이 잊혀진 소리들을 녹음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 제가 가봤던 다른 곳들과 얼마나 다를 수 있겠어요? 다음 날,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았던 비행기를 타고 앉아있은 후 마침내 우리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도착했었어요. 저는 작은 비행기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고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래에는 높은 유리 건물과 사방에 밝은 불빛이 있는 거대한 현대적인 도시가 있었어요. 저는 뭔가 다른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구식이거나 아마도 작은 마을들로 가득 찬 것? 제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 바쁘고 첨단 기술의 도시는 분명히 그것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여기는 제 파일을 집으로 보내기 위한 좋은 인터넷이 있겠네요, 라고. 저는 무거운 캐리어를 수화물에서 들어올리면서 중얼거렸어요. 제 첫 번째 미팅은 지훈한이라는 한국인 전문가와 있었어요. 그는 문화재 보존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녹음하러 온 잊혀진 소리들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었어요. 우리는 제 호텔 근처의 작은 차가게에서 만나기로 계획했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일은 제가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지우는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단정한 파란색 셔츠를 입은 30살 정도의 진지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제가 앉았을 때 그는 거의 차잔해서 눈을 들지 않았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소리를 녹음하고 싶어하는 미국인이군요.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가장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저는 이 프로젝트에 정말 신이 나 있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전쟁 노래들을 정말 흥미롭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빨리 녹음하고 모든 것을 편집해서 몇 주 안에 멋진 다큐멘터리를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마자 뭔가 잘못된 것을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지훈의 눈썹이 깊은 찡그림으로 모아졌었죠. 이것들은 당신의 빠른 작은 이야기를 위한 그저 전쟁 노래가 아닙니다. 그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이것들은 우리 민족의 고통과 희망의 심장 박동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그저 미국 시청자들이 팝콘을 먹으면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콘텐츠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으로 제 뺨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암시하려던 것은 아니었어요. 당신 미국인들은 항상 여기 와서 원하는 것을 가져가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고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훈이 목소리를 더 크게 하면서 계속했어요. 근처 테이블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우리 쪽을 힐끗 보았어요. 이 소리들은 그냥 녹음될 수 없어요. 그것들은 느껴지고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부끄럽고 조금 화가 나면서 제 차잔을 내려다보았어요. 이것은 제가 계획했던 대로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어요. 지훈의 엄격한 시선을 피하면서 갑자기 제 컵에 있는 차가 매우 흥미로워 보였었죠. 아마도 한국에 오는 것은 결국 큰 실수였을지도 몰라요. 저는 일어나서 나가고 싶었지만 제가 그렇게 쉽게 포기한다면 엄마가 실망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미 저를 싫어하는 것 같은 사람과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가슴에 결연한 기분을 안고 일어났어요. 한 번의 나쁜 만남이 제 전체 프로젝트를 망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훈에게 한국의 이 잊혀진 소리들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거였어요. 호텔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후 저는 택시를 타고 한국전쟁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오래된 도서관으로 갔었어요. 그 건물은 작고 조용했으며 제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이 있었죠. 공기는 오래된 종이와 먼지 냄새가 났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둥근 안경을 쓴 노년의 사서분이 물으셨어요. 한국전쟁 시기의 소리와 음악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그 시기의 사진첩이나 기록이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먼지 쌓인 책과 앨범으로 가득 찬 선반이 있는 뒷방으로 저를 안내했었어요. 천천히 보세요. 그녀는 말하고 저를 제가 거의 알지 못하는 나라의 역사와 함께 혼자 남겨두셨어요. 저는 오래된 사진첩의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기며 몇 시간을 보냈어요. 대부분의 사진은 군인들, 파괴된 건물들, 그리고 슬픈 표정의 가족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이것들은 단지 역사적인 사진들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고통받았던 실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앨범에서 세 페이지로 넘겼을 때 제 심장이 갑자기 멈췄어요. 거기 바랜 흑백 사진 속에 아름다운 한국인 간호사 옆에 서 있는 젊은 미국 군인이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닿아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손은 거의 연결될 정도로 가까웠었죠.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 그것은 마치 그들이 세상에서 단 둘뿐인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가 소리내어 놀란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 군인은 젊었을 때의 제 할아버지와 똑같이 생겼었어요. 같은 강한 턱선, 같은 따뜻한 눈빛, 심지어 한쪽 어깨를 다른 쪽보다 약간 높게 하는 같은 자세까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잘 지내? 한국은 어때? 엄마가 반갑게 받았어요. 엄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나요? 침묵이 너무 오래 계속돼서 저는 연결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었어요. 마침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알게 됐니? 엄마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들렸어요. 거의 긴장한 것처럼요. 지금 사진을 보고 있어요. 저는 말했어요. 한국인 간호사와 함께 있는 할아버지예요. 그들은 가까워 보여요. 엄마는 깊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 한국에서 의무병이었어.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만나기 전에 거기서 한국인 간호사와 사랑에 빠졌었어. 할아버지는 그것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그 시절의 기억들이 담긴 작은 상자를 간직했었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내가 그걸 발견했어. 저는 사진에서 그들이 서로를 그렇게 많은 사랑으로 바라보는 방식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건? 저는 그 질문을 마무리할 수조차 없었어요. 아니, 그들은 함께 아이를 가지지 않았어. 엄마는 빠르게 설명했어요. 전투가 더 심해졌을 때 그들은 헤어졌어. 할아버지는 미국으로 돌려보내졌고 그들은 연락이 끊겼어. 하지만 그 경험은 할아버지를 영원히 바꿔놓았어. 할아버지는 항상 한국이 그의 마음의 일부를 훔쳐갔다고 말했었어. 저는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이 모든 해 동안 저는 할아버지 인생의 이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와 아주 가까웠지만 그는 한국이나 그가 사랑했던 이 여자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할아버지는 저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물었어요. 그것은 할아버지에게 고통스러웠어. 엄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억들이 또한 기억하기에 가장 아픈 기억들이기도 해.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사진을 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기로 그것을 사진 찍었어요. 갑자기 제 프로젝트는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그것은 더 이상 그냥 과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되었었죠. 다음 날, 저는 지훈에게 같은 차 가게에서 만나자고 부탁했어요. 제 할아버지의 사진이 있는 전화기를 꽉 쥐고 그를 기다리며 긴장했었어요. 지훈이 도착했을 때 그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저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고 그에게 제 전화기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제 할아버지가 전쟁 중에 여기 계셨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는 한국인 간호사와 사랑에 빠졌었어요. 어제 도서관에서 그들의 사진을 발견하기 전까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 지훈의 눈이 사진을 보며 커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저를 보았어요. 정말로 보았어요. 아마도 처음으로요. 그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어요. 그렇다면 당신의 한국과의 연결은 단지 이야기 과제 이상의 것이군요. 그가 말했어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어요. 저는 목에 뭔가 걸린 느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가 여기서 경험한 것을 이해하고 싶어요. 아마도 그래서 제가 이 잊혀진 소리들에 관한 프로젝트에 그렇게 끌렸나 봐요. 아마도 제 안의 어떤 부분은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지훈은 잠시 조용히 제 얼굴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가 미소 지었어요. 그것은 작았지만 확실히 미소였어요. 아마도 당신에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는 것 같군요. 엘리자 스톤, 그가 말했어요. 아마도 우리는 결국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가 차를 마시며 앉아있을 때 저는 뭔가 중요한 것이 변했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저 몇 가지 흥미로운 소리를 녹음하고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가족 이야기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기 위해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지훈과 저는 한국 전역을 여행했어요. 저희는 푸른 산들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들로 가는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다녔었죠. 노인들이 살고 있는 작은 집들을 찾기 위해 좁은 흙길을 따라 걸었어요. 이 사람들은 전쟁을 기억했고 그들은 여전히 거의 잊혀진 노래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모든 것을 서둘러 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제가 미국에서 항상 일했던 방식이었죠. 들어가서 이야기를 얻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녹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마을 방문 동안 지훈에게 물었어요. 한 노인이 노래에 대해 뭔가를 천천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미 충분한 영상을 얻은 것 같아요.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해요. 지훈은 저에게 마치 꾸중을 듣는 아이처럼 느끼게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먼저 듣고 나중에 녹음하세요. 당신이 담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작업은 영혼이 없을 겁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비록 어려웠지만 참을성을 갖기 위해 노력했었죠. 하루하루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단지 카메라를 들이대고 녹화 버튼을 누르는 대신 저는 진정으로 듣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노년의 여성들이 모든 한국 식사에 들어가는 매운 배추 요리인 김치를 만들 때 바닥에 함께 앉았어요. 그들은 이 음식이 먹을 것이 거의 없었던 얼어붙는 전쟁의 겨울 동안 사람들이 살아남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말해주었어요. 때로는 고기도 쌀도 없었어요. 한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녀의 손은 그녀가 섞고 있던 고추장 때문에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김치가 우리를 강하게 지켜주었어요. 저는 전쟁에 의해 찢겨진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형제가 자매와 떨어지고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진 이야기요.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이 가족들 중 일부는 여전히 서로 만날 수 없어요. 북한과 남한 사이의 국경이 그들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우리는 산속 높은 곳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을 방문했어요. 집들은 전통적인 지프로 된 지붕을 가졌고 안개가 부드러운 담요처럼 나무들 주위에 걸려 있었어요. 한 작은 집에서 한 노년의 여성이 배틀에 앉아 아름다운 천을 짜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앞뒤로 움직이는 동안 그녀는 저에게 소름이 돋게 하는 멜로디를 노래했어요. 그녀가 무엇에 대해 노래하고 있나요? 저는 지훈에게 속삭였어요. 그는 잠시 들었어요. 그의 눈은 슬퍼 보였어요. 그것은 임진강이란 노래입니다.
그가 조용히 설명했어요. 그녀는 전쟁에서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 노래하고 있어요. 그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의 노래를 녹음하면서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 때문에 가늘었지만 그 안의 감정은 어떤 언어 장벽도 넘을 만큼 강했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단지 소리를 담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으로 그것들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지훈과 저는 별을 바라보며 나무 현관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주변의 산들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마을을 품에 안은 것 같았어요. 밤은 시원했고 근처 집에서 누군가가 전통 현악기로 부드러운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제 스웨터를 저에게 더 단단히 감싸며 인정했어요. 저는 단지 다큐멘터리용으로 몇 가지 흥미로운 소리를 녹음하러 온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그들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있었어요. 한국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줍니다. 이 땅은 고통을 기억하지만 또한 기쁨도 기억합니다. 두 가지 모두 당신이 녹음하고 있는 노래들 속에 있어요. 저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 전체 프로젝트를 그저 또 다른 일로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했어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처음에 저는 꽤 무지했죠. 그렇지 않았나요? 지우는 웃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는 저를 미소 짓게 했어요. 당신은 끔찍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제가 만난 최악의 미국인이었어요. 어머. 저는 항의했지만 저도 함께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진지하게 계속했어요. 당신은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여정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더 많은 마을을 방문했고 더 많은 노래를 녹음했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수집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무언가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제가 지훈에 대해 느끼는 방식이요. 처음에 저는 그가 너무 진지하고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했었죠. 이제 저는 한국 문화를 보존하려는 그의 열정이 그의 나라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가 우리가 인터뷰한 노인들에게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있는지, 그가 그들의 이야기를 진정한 관심과 존경심으로 어떻게 듣는지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가 저에게 미소 지를 때나 우리가 식사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손이 우연히 닿을 때마다 제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어느 저녁 우리가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있을 때 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잠든 그를 지켜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지는 해가 그의 얼굴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저는 문득 제가 사랑에 빠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지훈에게도요. 그 생각은 저를 설레게 하면서도 두렵게 했어요. 제 프로젝트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뒤로 할까요? 제가 경험한 모든 것 후에 저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답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버스가 아름다운 한국 시골을 지나갈 때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저는 이 나라가 그저 또 다른 과제라고 생각하며 도착했던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세 번째 달이 되자 제 전화기는 녹음으로 가득 찼고 제 노트북은 이야기들로 빽빽했어요. 저는 하나의 다큐멘터리에 담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소리와 기억들을 수집했었죠. 하지만 저에게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사랑에 빠졌었습니다. 단지 한국, 그 맛있는 음식, 안개 낀 산들,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훈에게도요. 그것은 너무 천천히 일어나서 제가 맡기에는 너무 늦을 때까지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매일 아침 우리가 하루 일정을 계획하기 위해 만날 때마다 그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조금 뛰었어요. 그가 한국 문화에 대해 무언가를 설명할 때마다 저는 그의 말을 듣는 것보다 그의 얼굴을 더 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었죠. 그리고 매일 밤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할 때 저는 그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조금 슬펐어요. 세 번째 달의 어느 맑은 저녁 우리는 해안가의 작은 어촌에 있었어요. 공기는 소금과 구운 생선 냄새가 났었죠. 우리는 작은 불 주위에서 오래된 바다 노래를 부르는 노인들 그룹과 함께 앉았어요.
그들의 깊고 풍화된 목소리는 저에게 할아버지를 생각나게 했고,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이 같은 노래를 들어보았는지 궁금했어요. 녹음을 마친 후 마을 할머니들이 음식들을 가져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신선한 생선 수프 그릇, 구운 오징어 접시, 그리고 푸짐한 밥이요. 모두가 땅바닥에 깔린 매트 위에 원으로 앉았어요. 테이블이나 의자는 없었고 단지 별 아래에서 좋은 음식과 좋은 동료들만 있었어요. 저는 금속 젓가락을 들고 먹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체류 초기에는 저는 젓가락을 다루는 것이 정말 형편없었어요. 음식이 제 입에 도달하기 전에 젓가락에서 떨어졌고 사람들은 정중하게 저에게 포크를 제공했었죠. 하지만 이제 몇 달의 연습 후에 저는 가장 작은 밥알도 집을 수 있었어요. 이제 한국 사람처럼 먹네요. 한 노인이 저에게 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김치를 덜어 먹는 것을 보면서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저는 여전히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아마도 제가 문법을 잘못 사용했을 거예요. 모두가 웃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친근한 소리였어요. 저녁 식사 후 지훈과 저는 해변을 따라 걸었어요. 달은 밝고 둥그렇고 파도가 해안에 부딪힐 때 은색으로 바뀌었어요. 갈매기들이 멀리서 울었고 모래는 제 발 아래 시원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훈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가락은 제 손에 따뜻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지훈은 우리가 잠시 걸은 후에 말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당신이 그저 우리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않고 가져가려는 또 다른 미국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매우 무례했었죠. 저는 그의 손을 꼭 쥐고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정확히 제가 계획했던 일이었어요. 저는 그저 몇 가지 흥미로운 소리를 얻고 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지훈은 계속했어요. 저를 보기 위해 멈추면서 당신은 일부 한국인들보다 한국을 더 잘 이해합니다. 당신은 단지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어요.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고 뒤에서는 파도가 부딪히고 있었어요. 달빛이 지훈이 저를 바라볼 때 그의 눈을 빛나게 했어요. 그것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제 마음을 가라앉게 하는 무언가를 기억했어요. 제 미국행 비행기는 단 2주 후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제 한국에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우리가 서로를 꽉 껴안고 있을 때 지훈의 어깨에 대고 속삭였어요. 제 삶은 미국에 있어요. 당신의 삶은 여기 한국에 있고요. 그는 저를 더 가까이 안았고 저는 그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그것을 알아낼 이유가 있어요. 오늘 밤은 걱정하지 맙시다. 하지만 시간은 당신이 원하지 않을 때 너무 빨리 지나가는 방식이 있어요. 날들이 모래처럼 제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일을 했고 더 많은 소리를 녹음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수집했지만 이제 구름처럼 우리 위에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한 주가 남았어요. 그리고 5일. 그리고 3일. 우리는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마도 제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일자리에 필요한 만큼 언어를 잘 구사하지 못했어요. 지훈이 미국에 올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의 한국 문화재 보존 일은 여기 있었고 그는 돌봐야 할 노부모님이 계셨어요. 장거리 연애? 우리는 시도해 볼 수 있었지만 우리 둘 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특히 우리 사이에 14시간의 시차가 있는 상황에서요. 곧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실질적인 해결책이 없었어요. 우리의 세계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고 우리의 직업은 서로 다른 나라에 묶여 있었어요. 제 출발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지훈은 마치 이미 작별 인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더 조용해졌어요. 저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가방을 싸고 녹음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지훈과 제게 무슨 일이 있든 한국은 이제 항상 제 마음의 일부일 거예요. 제가 녹음한 소리들은 더 이상 단지 제 다큐멘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의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지훈과 제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 작은 전통 식당으로 들어갈 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우리는 낮은 나무 테이블 주위에 바닥에 있는 방석 위에 앉았어요. 식당에는 구운 고기, 마늘, 그리고 매운 찌개 냄새가 났었죠. 보통이라면 이런 냄새들이 제 입에 침이 고이게 했을 텐데 오늘 밤에는 음식에 대해 거의 생각할 수 없었어요. 다큐멘터리 편집을 마쳤어요. 저는 태블릿을 테이블 건너편으로 지훈에게 밀며 활기차게 들리려고 노력했어요. 다른 누구보다도 당신이 먼저 보길 원해요. 그는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받았고 우리의 손가락이 잠시 스쳤어요. 영광입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가 헤드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누를 때 그의 얼굴을 지켜보았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떠나기 전에 이 프로젝트를 마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거의 잠을 자지 않았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부었어요. 단지 제 전문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제 마음 전체를요. 지훈이 보는 동안 저는 그의 얼굴에 모든 감정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일부 부분에서는 미소를 지었고 다른 부분에서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어요. 한 방울이 빠져나와 그의 뺨을 따라 흘러내렸어요. 저는 지훈이 울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그는 긴 순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여전히 눈물로 빛나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엘리자, 그가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 문화 사이의 달이에요. 당신은 단지 소리뿐만 아니라 한국의 영혼을 담아냈어요. 그는 잠시 멈췄어요.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의 말은 저도 눈물이 흐르게 만들었어요. 저는 제가 찾은 오래된 사진과 엄마가 저에게 보내준 할아버지의 편지들 일부를 사용하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에 엮어 넣었었어요. 저는 또한 우리의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과 가장 중요하게는 노래를 통해 그들의 기억을 공유하는 한국 노인들의 목소리를 포함시켰어요. 내일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목소리가 흔들리며 인정했어요. 종업원이 우리의 음식을 가져왔지만 저는 먹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이제 집처럼 느껴져요. 지훈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의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위로가 되었어요. 그럼 이것을 작별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가 말했어요. 곧 만나요라고 하세요. 어떻게요? 저는 물었어요. 우리는 세계의 반대편에 살고 있어요.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가 약속했어요. 어떤 소리들은 잊히기에는 너무 아름다워요.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는 고통스러웠어요. 우리는 보안 검색대 옆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었고 우리 중 누구도 놓아주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캐리어를 끌고 티켓을 확인하며 우리 옆을 서둘러 지나갔지만 우리의 작은 슬픔의 거품 속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돌아올게요. 저는 그의 팔이 저를 감싸는 느낌을 기억하며 약속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더 오래 머물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 있는 당신을 방문할 거예요. 지훈이 제 머리카락에 대고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것이 잘 되도록 방법을 찾을 거예요. 제 비행기의 마지막 탑승 안내가 왔을 때 저는 억지로 걸어가야 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지훈이 그곳에 서 있었고 제가 게이트로 이동함에 따라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것은 제가 해본 것 중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였어요. 긴 귀국 비행 동안 저는 우리가 모았던 녹음을 들으며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했어요. 한국의 노래들, 이야기들, 그리고 목소리들은 저에게 제 심장 박동만큼이나 친숙해졌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뉴욕 아파트로 돌아왔고 제 미국 생활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한국에 있었어요. 지훈과 저는 시차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영상 통화를 했어요. 제가 일어났을 때 그에게는 밤이었어요. 제가 잠자리에 들 때 그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었어요. 마침내 큰 날이 왔어요. 제 다큐멘터리 한국에 잊혀진 소리들이 뉴욕의 주요 영화제에서 상영되고 있었어요. 저는 극장에 다가가면서 초조했어요. 미국 관객들이 이 깊은 한국적인 이야기들에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됐어요. 제가 입구에 도달했을 때 저는 놀라서 멈췄어요. 그곳에 서 있는
새 정장을 입고 약간 긴장한 모습의 지훈이 있었어요. 어떻게? 언제 당신이? 저는 그에게 달려가면서 문장을 마치지도 못했어요. 이것을 놓칠 수 없었어요. 그는 저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그의 익숙한 민트와 차향기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끼게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극장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불이 어두워지고 제 다큐멘터리가 재생되기 시작하자 저는 스크린 대신 관객들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재미있는 순간에 웃었고 슬픈 부분에서는 눈물을 닦았으며 노래 동안에는 존경스러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과 연결되고 있었어요. 상영 후 한 노인 한국계 미국인이 눈에 눈물을 머금고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이런 기억들을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손자들이 이제 제 세대가 겪었던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위한 다리를 놓았어요. 그날 밤 나중에 지훈과 저는 제 아파트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뉴욕의 공기는 시원했고 한국과는 너무 달랐지만 지훈이 제 옆에 있어서 저는 집에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소식이 있어요. 그는 가로등 아래에서 멈추며 말했어요. 여기 뉴욕의 한국문화원에서 직책을 제안받았어요. 적어도 1년 동안은 머물 수 있어요.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당신이 여기로 이사 오시겠어요? 한국에서의 일은 어떻게 되죠? 당분간 제 일은 문화관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마도 당신이 한국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다큐멘터리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세계 사이를 오갈 거예요. 우리가 뉴욕의 밝은 불빛 속을 손을 잡고 걸으면서 저는 제가 녹음하러 갔던 잊혀진 소리들이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 영상 음악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저를 영원히 변화시켰어요. 단지 저널리스트로서뿐만 아니라 이제 진정으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도요. 알아요. 저는 지훈을 올려다보며 멈춰 서서 말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저는 그저 빠른 다큐멘터리를 위해 몇 가지 흥미로운 오래된 노래들을 녹음하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당신이 한국의 사랑에 빠질 줄요? 아니면 저에게? 둘 다요. 저는 몇 달 만에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며 웃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 할아버지도 미소 짓고 계실 거예요. 그의 한국과의 사랑 이야기는 슬프게 끝났지만 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잊혀진 소리들은 더 이상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과거와 현재를, 한국과 미국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훈의 마음과 제 마음을 연결했어요. 제가 뉴욕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도시 불빛 때문에 많은 별들을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들이 한국 위에 빛나는 것과 같은 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같은 달, 같은 태양이요. 아마도 우리는 결국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나 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훈이 물었어요. 어떤 노래들은 잊혀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말했어요. 그것들은 단지 그것들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주에 깊게 듣는 누군가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그럼 우리 함께 계속 들어요. 그리고 저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우리가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